보내주신 위스키는 적당한 시간에 도착하였습니다. 물론 위스키에 적당하지 않은 시간이란 없지만 말이죠.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왕자와 거지를 집필한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이는 엄청난 애주가로 유명한데 술 중에서도 특히 위스키, 그 중에서도 켄터키의 버번 위스키와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위스키를 유난히 좋아했다고 한다. 이런 그에게 스코틀랜드 출신의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는 고국의 명물인 스카치 위스키를 자주 선물했는데 선물을 받을 때마다 마크 트웨이는 매우 기뻐하며 카네기에게 편지를 보냈고 한 편지에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선물이 또 왔으면 좋겠군요. 매일매일 말이죠. 라고 적을 정도로 스카치 위스키를 즐겼다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약 100년 전 카네기와 마크 트웨인이 즐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스키를 오늘날 우리는 마실 수 없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살던 시절 위스키의 수도라 불리며 수많은 위스키를 전 세계로 수출했던 스코틀랜드 캠벨타운이 오늘날은 몰락했기 때문이다. 인류가 만든 최초의 술은 발효주였다. 포도로 만든 와인이나 보리로 만든 맥주, 쌀로 만든 막걸리가 대표적인 이 발효주는 불순물이 많아 숙취가 심하고 효모가 살 수 있는 알코올 도수인 20도까지만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 10세기경 중동의 과학자들은 액체를 증류할 수 있는 증류기를 개발했고 이 증류기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적은 불순물과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가지는 새로운 술, 증, 류, 주가 등장하게 되는데 소주나 고량주, 사케 등을 개발하며 즉시 이 새로운 술에 빠져버린 동양과는 달리 서양에서는 증류주를 약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물처럼 투명하지만 좋은 향이 나고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으며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 새로운 약은 젊음을 보존시켜준다거나 기억력을 개선시켜주고 심지어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은 이 새로운 술을 아쿠아 비테, 즉 생명의 물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이 생명의 물이 유럽 각지로 퍼져나가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다양한 술의 어원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드카의 어원이 되는 러시아어 지즈데냐, 보다, 꼬냑의 숙성전 원액을 뜻하는 프랑스어 오드, 비, 그리고 위스키의 어원이 되는 고대 아일랜드어 이시커, 바허이다. 이처럼 위스키는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먼저 만들어진 술인데 세계적인 흑맥주 기네스가 탄생했을 정도로 옛날부터 아일랜드에는 좋은 보리가 많았고 이 보리가 새로운 증류기와 만나 보리로 만든 증류주 이시커 바허가 탄생했는데 오크통 숙성을 거치지 않아 투명하고 보리 냄새가 강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초기의 위스키는 곧 아일랜드 전역으로 퍼졌고 전성기 때는 한 마을당 한 개의 증류소가 있었을 정도로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술이 된다. 그리고 이런 아일랜드의 위스키 발전은 바다 건너 스코틀랜드 한 어촌 마을에 서서히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17세기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도 아치볼트 캠벨이 세운 캠벨타운은 설립 후 100년이 지나도록 별 기록이 없을 정도로 이름 없는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가 되자 갑자기 수많은 책에 기록되게 되는데 주로 위스키 불법 제조에 관한 내용이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중요한 양식인 보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스키 증류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소수의 공인받은 증류소만 위스키를 만들 수 있게 하였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 생명의 물을 몰래 만들기 시작했고 이런 불법 증류업자들이 하나둘 스코틀랜드 캠벨타운에 모여들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2시간이면 아일랜드에 도착해 위스키 증류법을 배우기 쉬웠고 위스키의 재료인 보리와 물 그리고 보리를 싹 틔우는 데 필요한 2탄이 풍부했기에 캠벨타운은 곧 불법 위스키 증류의 성지로 발전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 불법 증류업자들이 영국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와인을 담던 오크통에 위스키를 숨겼고 이 오크통으로부터 와인의 향이 스며들며 향기로운 풍미가 더해졌기에 오늘날의 위스키는 그냥 오크통이 아닌 와인을 숙성하고 남은 오크통에서 숙성해야 한다는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많은 증류업자들이 산속 깊은 계곡에 숨어서 위스키를 증류했기에 오늘날 수많은 위스키 브랜드에는 스코틀랜드어로 계곡, 즉 글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어쨌든 영국 정부의 눈을 피해 위스키를 만들던 캠벨타운의 증류소들은 19세기가 되자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정부의 통제에도 밀주업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불법 위스키가 판을 치자 영국 정부는 차라리 위스키를 합법화시키는 대신 세금을 받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고 그렇게 많은 증류소가 정식 면허를 받으며 위스키가 대중의 문화로 발전하게 된다. 두 번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터지며 런던과 글래스고, 리버풀, 맨체스터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대도시가 발전했고 캠벨타운의 증류소들은 이 대도시로 위스키를 판매하며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경쟁자인 꼬냑의 몰락이었다. 와인을 증류하여 만든 꼬냑은 위스키 이상의 고급술로 여겨져 비싼 값에 팔렸는데 1860년대 필록세라라는 신대륙 출신의 진딧물로 인해 유럽의 포도가 괴멸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고 특히 와인과 꼬냑의 나라인 프랑스에서는 포도나무의 75%가 사라지며 근 10년간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포도주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 시기 유럽인들은 와인 대신 맥주를 꼬냑 대신 위스키를 마시기 시작했고 이 조그만 진딧물 덕분에 캠벨타운
캠벨타운의 위스키 산업은 말 그대로 잭팟을 터뜨리게 된다. 이 당시 캠벨타운에는 34개의 대규모 위스키 양조장이 운영되며 전세계 고급 위스키의 대부분을 공급했고 영국에서 가장 주민소득이 높은 도시가 되어 전세계 위스키의 수도라는 별명이 붙으며 명실상부 위스키의 대표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캠벨타운이 쌓아온 부와 명성도 격동의 20세기를 넘어설 수는 없었는데 위스키 증류 설비의 과투자와 과도한 생산으로 캠벨타운 증류소들의 성장이 서서히 멈추던 와중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며 영국 정부는 술에 대한 세금을 6배 인상하게 된다. 이 조치로 사람들은 더 이상 비싸진 위스키를 사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전쟁이 끝나자 이번에는 미국에서 금주령이 제정되어 더 이상 캠벨타운의 위스키를 수입하지 않았으며 다음엔 대공황이 터지며 세계 경제가 박살나 대부분의 증류소가 자금난에 허덕이게 된다. 결국 몇몇 증류소들이 값싼 재료와 싸구려 오크통을 사용하여 위스키를 제조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캠벨타운 위스키의 품질이 떨어졌는데 이 몇몇 저급 위스키의 형편없는 맛 때문에 캠벨타운 위스키는 물고기를 담았던 더러운 오크통에서 숙성한다 라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지며 브랜드 가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맞게 된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조금씩 품질을 끌어올려 부드럽고 향이 풍부한 위스키를 개발한 스페이사이드 위스키가 서서히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스카치 위스키의 중심은 완전히 스페이사이드로 넘어가게 된다. 오늘날 스코틀랜드 위스키 협회에 따르면 스카치 위스키는 총 5개의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가장 많은 위스키 증류소가 몰려있는 위스키 생산의 중심 스페이사이드 위스키, 달콤한 몰트향과 묵직한 바디감이 유명한 하이랜드 위스키, 스모키한 냄새와 해산물에 잘 어울리는 아일라 위스키, 가벼운 바디감과 향긋한 꽃내음의 로우랜드 위스키, 그리고 캠벨타운 위스키. 2000년대에 들어서자 스코틀랜드 위스키 협회는 캠벨타운의 위스키 생산 지역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한다. 당시 캠벨타운에는 스프링뱅크와 글렌스코티아 단 2개의 증류소만이 운영되고 있었기에 위스키 협회는 독립된 위스키 생산 지역이라 하기엔 캠벨타운의 증류소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했고 북쪽의 하이랜드 위스키와 통합하여 관리할 계획을 발표한다. 그러나 당시 스프링뱅크 증류소의 회장이던 헤들리 라이트는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는데 그는 자신의 선조들이 수백 년에 걸쳐 발전시킨 캠벨타운이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고 한 가지 큰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증류소 한 개를 더 세우는 것이었다. 당시 스카치 위스키 생산 지역 중 하나였던 로우랜드 지역은 딱 3개의 증류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헤들리 라이트는 캠벨타운에도 3개의 증류소가 들어서면 다시금 위스키 생산 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탈탈 털어 75년 전 문을 닫은 글렌게일 증류소를 인수하여 새로운 브랜드인 킬케란 위스키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결정으로 캠벨타운은 총 3개의 증류소가 운영되었고 스코틀랜드 위스키 협회는 기존 결정을 철회하고 캠벨타운을 독자적인 위스키 생산 지역으로 재인정하며 오늘날에 이르게 된다. 영광의 시대와 고난의 시대를 보내며 스카치 위스키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캠벨타운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위스키가 만들어지고 있다. 스프링필드와 글렌스코티아 그리고 글렌게일 증류소 모두 독창적인 위스키를 증류하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고 전세계 위스키 매니아들로부터 조금씩 재조명되며 그 옛날 캠벨타운의 명성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세상 모든 것에는 흥망성쇠가 있는 것처럼 언젠가 캠벨타운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친다.